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7 시청하던 시진핑이 한국의 자리에 충격받은 상황. 스가 총리 똥 씹은 표정 생중계되자 일본이 발칵 뒤집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호날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되었는데 특히 올해엔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을 소수 초청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G7에 초청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20개국이 함께 초청되면서 의미가 다소 희석되기도 하였습니다. G20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중심 협의체임에 반해 G7은 세계 질서를 이끄는 선진국들 간 협의체로 국제경제,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한 것이죠. 이번 G7 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연합인 D10 협의체로서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 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한국은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을 맡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G7 플러스 회의에서 해외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세계 각국 정상들의 자리 배치였습니다. 중앙엔 의장국인 영국이 앉았고 그 좌우 옆으로 한미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뭐 앉은 자리 가지고도 난리법석이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국제적인 모임에서는 앉고 서는 배치가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모두 정해진 대로만 착석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는 핵심 국가로 꼽히는 국가들이 의장국 주변을 차례대로 앉는 것이죠. 즉 이번 G7 플러스 회의에서만큼은 한국이 게스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공동 목적이 대중 압박이며 그 핵심 국가가 바로 의장국 좌우에 앉은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자리는 언제나 의장국 옆자리였습니다. 미국이 의장국을 맡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사진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위상이 가슴 벅차게 합니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회의에서 일본은 미국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의장국 옆인 미국 옆, 프랑스 옆, 캐나다 옆에 앉아 사실상 단일 국가 중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자리와 비교되는 굴욕을 얻은 스가는 사진에서 뒤통수만 찍혔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스가 총리는 회의 내내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듯 하였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스가 뒤에서 플래시 터트릴 때마다 스가의 분통도 함께 터트려지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영국과 한국, 미국 대통령이 한컷 안에 들어오는 사진들은 블룸버그 1면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최국 중심으로 사진 찍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 누가 봐도 상석이 맞는 것이죠. 사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핵심 국가로 지목된 것은 G7의 반중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크고 막중하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한국은 G7 선진국들과 비교 우위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국가이며 그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4가지 산업의 역량 증진을 발표하였는데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제약으로 그 가운데 반도체와 배터리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산업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대중 압박의 경제적 파트너로 지목한 바 있죠. 미국이 중국의 경제 패권을 막기 위한 핵심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가 G7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당당히 G7에 걸맞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1,881달러를 기록하였는데 1인당 GNI는 한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명목 국민 총소득을 통계청 축의 인구로 나눠 $1 환율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G7 바늘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것은 주요국이 마이너스 4%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세계은행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이탈리아를 앞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회의의 주된 목표인 공공의 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국가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G7 회의에서는 중국의 덤핑 수출과 인권 문제에 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이뤘는데요. 특히 한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인권 침해와 기본적 자유 위반을 비판하려는 의향 측면에서는 만장일치인 듯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서 G7이 3년 전에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3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 좋은 친구라며 때로는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바이든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중국은 적국이며 인권 탄압국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법적 체제하에서는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지정하면 미국 등 무역 상대국들이 중국이 부당한 가격으로 수출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특수한 틀을 사용할 수 있고, 만일 그런 것으로 판명된다면 추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직격탄으로 중국은 그저 아시아 내수저리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수출을 막는 고립정책이죠. 또한 G7은 중국의 대외 정책 중 하나인 1대1로를 원천 몽쇄하는 전략을 꺼내들며 더욱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견제 목적의 대규모 글로벌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중국의 종속국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고 중국의 세계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해법으로 뒷템판 1대1로라고 보면 됩니다. 이는 더 나은 세계 재건 계획으로 불리는 프로젝트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더 나은 재건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선진 부국들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으로 민간 업체들의 파이낸싱 방식 등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그 규모와 야심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마셜 플랜을 크게 넘어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G7 국가들이 민주주의 부국들의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이른바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협력 구상으로 중국 서쪽으로 내륙과 해상을 각각 잇는 경제벨트를 구축해 주변국들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넘어선 패권국이 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죠. 미국이 이에 맞서 추진하는 B3W는 환경 및 반부패, 자유로운 정보의 유입과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과도한 빚을 지거나 중국의 압박과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 상황과 대비시켜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백악관은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40조 달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은 버려놓은 사업을 철수할 수도, 그렇다고 미국과 공조할 수도 없는 일생의 마지막 길에 들어섰습니다. 바이든이 시진핑에 제시한 일생일로에 중국 시진핑이 좆된 상황이죠. 또한 그동안 시진핑이 백신을 통해 개도국과 후진국에 무상으로 백신을 기부하며 외교력을 키워온 것에 심기가 불편했던 G7 참가국들은 2023년까지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시노백 시노팜은 이제 전량 폐기 확정 행위네요. 시노백 맞을래? 화이자 맞을래?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참가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는데요. 어쩌면 중국의 이런 으름장이 한국을 G7 핵심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은 지난 9월 G7 회의가 열리기 전 우리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시진핑만큼 나대는 왕이 외교부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정적 사유로 가득 차 있고 집단적 대립을 일으킨다면서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초청국 자격이지만 G7 무대에 서는 것이라 중국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장국 옆에 떡하니 앉았으니 중국으로서는 아초됐다 싶겠죠. 중국이 한국의 언행과 참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안정을 명시한 것과 더불어 미사일 지침 해제 발표를 통해 중국에게 정치적 군사적 큰 위협을 주는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은 G7 국가 중 가장 뛰어난 인프라 사업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에 만약 한국이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경우 중국은 그야말로 낭패를 맞게 됩니다. 이에 왕이가 겉으로는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사실상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정의용 외교부장에게 미국에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매달리는 거야 뭐야? 응 꺼져. 중국군은 서방연합의 동맹이 더 공고해짐에 따라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풍-6K 폭격기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중국 로켓군 소속 미사일 여단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 미사일을 이용한 야간 모의 발사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문제로 미국에게 시비 걸자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타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군사 문제로 세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또 한 번 한국의 국방 전략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초청해 회의에 참석해야 하였다며 반대로 영국에서 한국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입니다.
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함과 호위함정들로 구성된 2021 항모전단은 이미 영국을 떠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모의 방안은 한국형 경항모 계획에 참여하기 위함인데요. 영국은 우리 경항모 사업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건조 기술과 F-35B 스텔스기 운용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 1월 해군에서 새로운 CG를 공개했는데 스키점프대가 없는 평갑판형의 함교를 전방 항해함교, 후방 항공함교로 둘로 나눈 것과 양쪽의 엘리베이터를 한쪽으로 몰아넣은 점, 그리고 아일랜드에 붙어있는 갑판 항공 요원들의 관제를 돕기 위한 초대형 모니터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동일하여 영국과의 항모 건조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리 키드 영국 해군 함대 사령관은 국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한다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키드 사령관은 한국의 경항모 도입 구상과 관련 항공모함 자체가 강력한 해군력을 보여준다면서 항모 보유를 통해 해군력을 강조하므로 동맹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한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지역 평화를 위해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되면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협력을 원한다며, 특히 한국은 같은 수직 이착륙기 도입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이미 운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G7 회의에서의 주인공은 의장국 영국도 패권국 미국도 아닌 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동맹으로 한국을, 영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한국을 지목하였으니 응당 한국의 자리가 왜 상석에 위치한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배 아픈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시진핑은 팩폭으로 명치 세게 맞아서 배가 아프고, 스가는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라며 부러워서 배가 아프니 오늘 우리 국민들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나댈수록 강해지는 한국, 이 맛에 반중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